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전설과 미스터리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곳에 오래된 마법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소녀 클레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며 매일 숲을 지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을 사랑했지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 소리는 클레르에게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숲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아기 양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 양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클레르는 아기 양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지체 없이 아기 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르는 매일 아기 양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아기 양에게 레옹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숲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고 항상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흐르자 아기 양은 점점 건강해졌고 클레르와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클레르는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뭔가에 끌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레옹과 함께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빛나는 구슬이 보였습니다. 클레르가 구슬을 집어들자 갑자기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싸며 주변의 나무들이 환상적인 색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옹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지만 클레르는 신기해하며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클레르는 숲의 신기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야, 너의 사랑과 친절 덕에 잃어버린 마법이 다시 깨어났단다. 이 구슬은 숲에 숨겨진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기도 해. 구슬은 점차 클레르의 손에서 사라졌고 마법은 숲 전체에 퍼져 모든 것들이 생명력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클레르는 레옹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날 이후로 숲은 무척 아름다워졌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클레르가 경험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모두가 숲의 아기 양과 클레르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하며 다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레르는 매일 숲을 탐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그녀는 항상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옆에는 로미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윽한 향기와 함께 마법 같은 안개로 가득했으며 밤이 되면 나무들 사이로 작은 요정들의 불빛이 깜빡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비로운 존재들이 사는 장소라 믿었고 숲에 들어가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장이 로미의 숲에 대해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으며 이 보물을 찾은 이는 평생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은 이른 아침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장은 주변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과거의 역사와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으며 길가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은 이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잠시 지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숲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비떼들이 눈부신 색깔로 날아다니고 작은 동물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뛰어다녔습니다. 장은 그 모든 것이 눈에 익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은 길가에 놓인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맑고 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고 연못 표면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장은 물가에 다가가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반짝이는 작은 돌이 있었고 그 돌은 마치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장은 돌을 집어 그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돌은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했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못을 떠나 다시 길을 따라 걷던 중 장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한 중턱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에 우거진 가지들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은
그 나무가 전설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나무 밑둥에는 해묵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은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가볍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자 마주한 것은 마법의 정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각양각색의 빛깔이 어우러진 꽃들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그리고 중앙에는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은 이곳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마법의 세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원 중앙에서는 한 여인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루미엘 숲의 수호자였고 장이 숲의 신비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장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 이 전설적인 여행을 한 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장의 이야기는 마을 내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루미엘 숲을 더 이상 두려운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경이와 상상의 세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은 그의 모험을 통해 행복과 지혜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특히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요. 루이즈의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근처에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숲에는 각종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마법사와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루이즈는 마을 일에서 벗어나 숲을 탐험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숲속 깊이 들어가기도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깊은 곳에는 마법사 모건이 산다고 믿었고 그를 만나면 누구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루이즈가 숲을 걷던 중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마법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호수 주위에는 드문드문 자라는 희귀한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이즈는 말을 걸어오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나의 소녀여. 나는 이 숲의 마법사 모건이다. 목소리는 호수 한가운데서 물결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마법사 모건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루이즈는 두렵기도 했지만 마법사를 직접 만날 기회라는 생각에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입니다. 항상 이 숲을 사랑하고 오늘은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녀는 호수의 중심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사 모건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단다.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너의 진심을 담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려무나. 루이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했고 숲과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법사님, 저는 이 숲과 마을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루이즈는 진심 어린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건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이 숲과 마을은 언제까지나 조화를 이루게 될 거야. 너는 그 조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흔들어 마법의 호수를 다시 한번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이즈는 숲을 돌보는 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숲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법사 모건의 말대로 그곳은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고 루이즈는 그 중심에 서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며 그때 루이즈와 마법의 숲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의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매년 단 하나의 황금 사과를 맺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황금 사과를 얻는 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명예로 여겨졌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 사과를 가진 사람은 평생의 행복과 번영을 얻게 된다고 했다.
마을에는 젊은 농부 로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모든 이에게 존경받았지만 그의 가족은 가난하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로이는 결심했다. 황금 사과를 찾겠다고. 로이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홀로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어두워지고 신비로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몇 시간 동안이나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매던 그는 드디어 그 전설의 나무 앞에 도착했다.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가지 끝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가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황금 나무를 지킨다는 마녀가 있었으니 그녀는 로이를 보며 차가운 웃음을 띄웠다. 마녀는 그가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였다. 마녀는 로이를 숲속 깊은 호수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미로 같은 길을 빠져나와야 했다. 로이는 온갖 환영과 괴물 같은 그림자에 맞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차츰 용기를 되찾아 결국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였다. 이번에는 마녀가 그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었다. 수수께끼는 모두 알아차리기 힘든 함정과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이는 침착하게 생각하며 마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씩 정답을 맞췄다. 그의 기지가 반짝이며 빛을 발하자 마녀는 슬쩍 미소 지었다. 마지막 시험은 사랑과 희생이었다. 마녀는 로이를 높은 언덕으로 데려가 그의 가족에 대한 환영을 보여주었다. 그의 가족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로이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마녀는 그에게 황금 사과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만약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로이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황금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로이를 보며 마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황금 사과를 내어주며 그녀는 그의 결단력과 착한 마음가짐을 칭찬했다. 로이는 황금 사과를 받아들였고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가족의 행복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 그 이후로 로이의 가족은 다시는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그 숲속에 대한 전설도 역시 길이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숨겨진 황금 사과와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를 기억하곤 했다.